예비 신랑인 얘랑이랑은 사귄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희는 서로 너무 잘 맞기도 하고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을 조금 서둘러서 하자는 의견으로 상견례도 서둘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견례를 서둘렀던 것이 참 다행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부터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한 직장을 꽤 오래 다니고 있었는데 최근에 거래처를 바꾸면서 그쪽 사장님이 저희 쪽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관심을 보이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제 저를 봤다고 반말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나이가 어떻게 돼? 하면서 결혼했어?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상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꾸 말을 걸고 하길래 무표정으로 대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눈치가 없는 건지 계속 제 옆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저희 회사에 오면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있으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꼭 보고 갔어요.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쉽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분이 저를 보고 오늘 시간 되면 같이 밥이나 같이 먹을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사장님 제가 쉬워 보이세요? 누가 자기가 아니야 그냥 첫인상이 좋고 해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지 사장님 제 이름 부르세요. 자기라니요. 사장님은 인간관계를 맺으실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나봐요. 기분 나빴으면 화 풀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아니요. 남자친구가 이따가 회사로 오기로 해서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이랑 밥 먹을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자꾸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저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저한테 접근을 하는데 스토커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루에도 몇 번씩 회사에 오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노인네랑 소문까지 이상하게 나서 기분이 더러웠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문은 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어요. 저는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그냥 결혼이나 할까 하는 마음의 지인 소개로 지금의 얘랑을 소개받았는데 첫인상도 좋고 느낌이 좋았어요. 얘랑을 만나고 나서는 회사의 소문 어느새 잠잠해졌는데 문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회사로 찾아오는 사장님이 골칫덩어리였어요. 제가 그분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퇴사만이 방법이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 때문에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 눈치를 보더니 만나는 사람 있나봐 얼굴이 폈네 폈어 하면서 제 몸을 위에서 아래로 흘러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기분이 더러워서 사람을 왜 그렇게 보냐고 하니까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이놈하고는 말도 섞지 말자 결심하고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이놈이 저를 뒤에서 거의 안듯이 하면서 또 보자 하고 인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순간 온몸이 소름이 돋았고 이대로 있으면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우선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얘기를 해서 성추행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조사를 다 해보시고 그 시장님의 소문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는 손해를 무릅쓰고 여직원들을 위해 그 회사랑 거래를 끊어주시는 덕분에 저는 그놈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었고 회사도 맘 놓고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또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제 얘기를 듣고 나서는 불안했던지 퇴근을 같이 해줬어요. 저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남을 같이 해왔고 주말도 따로 보내지 않고 등산을 한다든지 여기저기 많은 곳을 여행 다녔어요. 둘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기 위해 결혼을 결심했어요. 우선 상견례부터 준비하고 결혼은 다음해 3월에 하자고 해놓고 상견례 날을 잡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7080 이런 주점을 갔어요. 거기에는 술도 먹고 노래도 하는 곳이었어요. 동료의 권유로 노래도 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갑자기 다른 테이블 쪽에서 저한테 자꾸 술을 주면서 같이 합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합석하지 않았어요. 맥주를 먹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 뒤를 따라온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놀라서 고함을 쉬었더니 조용히 하라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더한 일을 겪을 것 같아서 소리를 더 크게 질렀더니 마침 화장실에 저희 회사 동료가 나오면서 저를 보는 바람에 다행히 모면할 수 있었어요. 이놈이 얼마나 손목을 심하게 잡았는지 소모의 시간이 지날수록 욱신거리고 아프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있기 무섭기도 하고 더 있고 싫지도 않아서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놈도 저를 따라서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걸 눈치채고 다시 앉으니까 다시 그놈도 앉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끝에 남자친구를 불렀는데 그놈이 어느새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화가 많이 나서는 그놈을 찾았지만 이미 가버린 상태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를 앞두고 액땜도 아니고 이게 뭐지 했어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 2번이나 일어나서 너무 기분도 나쁘고 힘들고 이상한 거예요. 제가 쉽게 보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늙은 두 놈이 그러니까 기분 더러워요. 그래도 다행히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챙겨줘서 불안했던 것도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제가 걱정이 된다 하면서 상견례를 서두르고 결혼도 조금 더 그래서 예정했던 날보다 더 서둘러서 상견례를 했어요. 그런데 저 그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식당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뒷모습을 보고 설마 했는데 시아버지들 보니 거래처 사장님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는 순간 식당을 들어서려다 멈칫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저를 보는 순간 놀랐는지 기침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더군요. 많이 놀랐겠죠. 저한테 한 짓이 있는데 저는 굳은 얼굴로 들어가서 인사 대신 그분한테 말을 했어요. 사장님이 남자친구 아버지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사장님 아들은 전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의 부모님도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저의 태도에 당황하셨고 시어머니 될 분은 화가 났는지 저한테 아니 예의가 없구먼 뭐 하자는 거야? 이쪽 분들은 하나같이 말이 짧네요. 어리면 다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럼 너부터 예의를 지켰어야지.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옆에서 있던 남자친구도 어리둥절하면서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묻는데 아무 죄도 없는 남자친구가 불쌍하더군요. 그래도 이런 집안과 맺어지고 싶지 않아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또 익숙한 얼굴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헐 그때 7080에서 봤던 그 남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놀라서 저도 모르게 너도 이 집 사람이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어디서 반말이야? 아주버니 될 사람한테 너 이런 애니? 난 너 같은 며느리 못 받아들인다. 이 결혼 없던 거로 하자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제가 말했죠. 제가 하고픈 얘기를 먼저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면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이 집안은 이 사람 빼고 남자들이 다 이 모양이지. 하면서 남자친구를 바라봤는데 순간 그동안 만났던 남자친구조차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얘도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쨌든 이곳에서 다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다 까발리자 저희 얘기를 듣고 흥분한 저희 아버지가 남자친구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패댕이 쳐버렸어요. 옆에서 건장한 아들 둘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말릴 상황이 아니었죠. 남자친구는 자기 형을 향해 선빵을 날렸고 동생한테 맞은 형도 동생을 치고받고 저희 아버지는 남자친구 아버지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죠. 너 늙어도 곱게 늙어라. 어디 할 게 없어서 딸 같은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하고 내가 진작 알았으면 너 가만히 안 뒀어. 이 결혼 없던 거로 해. 하시면서 저를 끌고 나가셨고 뒤늦게 저를 따라 나온 남자친구는 울면서 자기만 보고 결혼 승낙해달라고 아버지 바지 자락을 잡았지만 아버지는 완고하셨어요. 저도 남자친구가 너무 좋고 착한 건 알지만 이런 집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기 남편 자느라 저희가 나가는지도 모르더군요. 결국 저희는 상견례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결혼식이 무산이 됐어요. 이 자리가 천만다행인 게 원래는 시아버지 될 사람이 워낙 바쁘고 출장이 잦다 보니까 시어머니만 인사받고 그냥 결혼하면서 보자고 했는데
안 봤으면 어쩔 뻔했나 싶네요. 그리고 원래 가족들이 서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아서 평소에 전혀 왕래를 하지 않고 명절에만 2번 본다고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들었는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저런 놈들과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서 혼자 따로 나와서 사는 이유를요.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아쉬운 마음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어디 다닌다는 것만 알았어도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고 형이라는 사람도 저를 알았다면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살면서 가족이라고 예의를 지킬까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소름이 돋는데 결론은 역시 헤어지길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좋았던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한동안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매달리지 않더라고요. 다신 여기고 싶지 않은 최악의 집안이었어요.